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세상 사는 이야기 부산이 보이는 곳 라디오 매거진 부산 김장현입니다. 라디오 매거진 부산 매거진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구직자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내가 이런 것까지 써야 하나 고개를 갸우뚱했던 항목 있으실 텐데요. 최근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에서 부산 지역 공공기관의 입사 지원서 양식을 분석한 결과 많은 기관에서 업무 능력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묻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들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에서 이 부산 공공기관들의 입사 지원서를 조사하셨네요. 네네. 그 결과를 보니까 지원서 항목에 업무 능력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조사했을 때 맨 처음엔 그래도 나름 공공기관이면 좀 괜찮지 않겠냐,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좀 이렇게 주요 사항별로 좀 보면, 이제 뭐 사진이나 성별, 나이, 결혼 여부, 그리고 출생지나 종교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좀 압도적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학력에 대해서는 이제 출신 학교명이 한 98%고, 그 외에 뭐 학교의 소재지나 주간 야간 여부, 또 본교, 분교 여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학위 취득 그 날짜랑 이제 취득 대학을 묻는 항목이 꽤 있었고요. 네. 그 외에 좀 소수긴 하지만 그 지도 교수의 이름을 묻는 항목도 6% 가량 있었습니다. 또 심각한 수준인 게 또 이제 고등학교 이상 또는 어떤 대학교 이상과 같이 표현해서 좀 출신 학교로 이제 기재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좀 제한을 주는 그 기관들도 좀 있었습니다. 한 26개의 기관이 있었고요. 네. 네.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뭐 이제 가족의 관계나 또 이름, 또 나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또 가족의 연락처나 거주지, 더 나아가서는 출신 학교, 그리고 직장의 어떤 직위나 근무처에 대한 항목도 꽤 있었습니다. 네. 네. 총 몇 개의 공공기관을 조사하신 건가요? 네, 부산시와 이제 시사나 48개 기관에서 총 49개의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49개 기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뭐 심지어는 지도교수의 이름이라든가 가족 관계에서의 이 뭐 부모님의 출신 학교, 근무처 뭐 이런 것까지 묻는 곳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이 업무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이 또 있었습니까? 네, 병역 사항에 대한 항목이 꽤 심각했는데요. 예. 이제 군필 여부를 묻는 게 한 63%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군별이나 또 계급, 또 이제 군번,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묻는 게 한 55%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제대를 할 때 만기 제대를 했냐, 일가사기 제대를 했냐, 이런 이제 제대 사항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 외에 또 이제 그 구직자의 어떤 신체나 건강 상황 또는 이제 장애 여부에 대해서 묻거나 이제 그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 퇴사 사유가 뭐였느냐 또는 이제 급여가 얼마까지 받았느냐 이런 항목도 있었고 또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자가냐 또는 월세냐 또는 전세냐 이런 이제 주거 형태를 묻거나 또 해외에서 거주한 경력이 있냐 여행을 한 적이 있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부모의 학력 재산, 뭐 지금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퇴사 사유, 급여 왜 묻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관행상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회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부모의 어떤 직업이나 뭐 학력 이런 것들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주요 대기업 중에 한 곳이 이제 부모의 학벌이나 재산을 묻는 경우가 실제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수저 계급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부모의 계급으로 자녀까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더욱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항목들이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 좀 실제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연히 차별로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더 문제입니다, 현재. 이게 또 앞서서 제가 언급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입사 지원서에 민감한 개인정보 쓰게 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나요? 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강화가 돼서 예. 동의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이거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를 암묵적으로 다 받았다 뭐 요렇게 그냥 파악을 하고 뭐 일단 일방적으로 이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이게 공공기관 입사 지원서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는지요?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이제 2007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표준 이력서예요. 예. 다만 이걸 써도 안 써도 그만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쓰면 의아해하는 것도 많고요. 예. 쓰지 않았을 때 처벌이나 강제하는 이런 규정이 마련한 게 굉장히 시급하고 그 전에 또 표준 이력서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오히려 좀 이점을 마련해주는 방향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라도 예. 실질적인 어떤 구직자의 직무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서 권장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준 이력서에는 어떤 항목이 주로 표시가 돼 있는지요? 네, 이게 좀 노동부랑 이제 청년위원회에도 양식이 있어요. 예. 둘 다 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게 이름이랑 연락처, 그다음에 원하는 근무지, 그다음에 어떤 최종 학력과 전공, 여기서 최종 학력은 이제 고졸이냐 대졸이냐 이 정도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 교육이나 또는 경력, 또는 이제 경험이나 또 어떤 이제 관련한 기술이 있냐, 뭐 자격증이 있냐, 어학 능력이 있냐, 요 정도고요. 네. 노동부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묻는 게 주소랑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이제 나이랑 이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앞자리는 지우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군필 여부랑 복무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없군요. 네, 사진 모두 없습니다. 그 양식 모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해서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인재인가 이 정도 파악하기 위한 것들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뭐 거의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사 지원서 항목을 보면 오히려 사회 분위기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또 좀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는 기업들이 이제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구직자의 인성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또 중요해졌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이제 꼭 인성에 대한 것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트렌드를 공공기관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이제 성장 과정이나 또 어떤 성장 배경, 가정 환경, 구직자의 성격의 장단점 스스로 써라 그러고 또 학교 생활이나 군복무 생활 이런 것들도 적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몇 이제 지자체나 기관들에서는 이제 이런 이력서 쓰기 특강 또는 자기소개서 쓰기 특강이 생기는 추세예요. 네. 사실상 이력서가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드러내는 어떤 서류가 아니라 예. 구직자 개인의 출신이나 인생 증명서가 되어버린 꼴인 거죠. 안타깝네요. 그러면요, 위원장님, 제도적으로 네.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저희는 우선 표준 이력서가 법제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저희가 공공기관 이력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국회와 부산시에 이제 법제화 요구도 함께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나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이제 먼저 입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시에서는 적어도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공기관만이라도 모범을 보이면서 실제 이게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의 강제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네. 일단 정말 뭔가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었습니다.